이재명 행동대장 변신한 오동훈의 윤 배신 비스토리. 자, 일단 오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하면서 신병을 확보를 했죠. 사실상 이재명의 이런저런 지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가 불러서 군기를 잡고 법사위에 1차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 사과를 하고, 부족하다, 진정성이 없다 하니까 또 사과를 하고, 공수처장, 독립된 이 수사기관의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일개 민주당 법사위원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가서 집행하라, 이런 뭐 지시를 짓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오동훈입니다. 그 전에 지금 오동훈이 결국은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를 했는데, 먼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있어서 바로 조금 전에 들어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가 지금 막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국민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제목은 윤석열의 편지,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죠.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론 전쟁이 시작됐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5시 40분쯤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그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전직 대통령 입장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급한 거는 다 알죠. 이재명이 급하죠.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꼼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청구를 해서 결국은 2번이나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서 신병을 확보를 하고 뭐 조사를 한다고 준비된 질문지를 그냥 읽고 수사권도 없다는 평가를 받는, 수사권이 없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공수처가 거기서 좌파 정치권과의 커넥션을 이뤄서 이 공수처는 태생 자체부터가 문재인 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집단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또 법원 쇼핑을 해서 이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분량.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가 결국은 지금 뭐 수사한 것도 없고 전부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어제 뭐 200쪽의 뭐 질문지, 이것도 150쪽 청구서하고 다 같은 내용이겠죠. 신문 보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들,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서를 만들고 또 헌법재판소에 또 청구서도 만들고 이 구속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겠다는 이재명의 그 야욕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이 진행 상황들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러면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은 직접 그 당사자가 출석을 다 하죠.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이니까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나가는데 지금은 나갈지 안 나갈지, 윤석열 대통령 나갈지 안 나갈지 불투명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 중앙지법에 이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그때 차라리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는 메시지를 냈었죠. 그래서 나갈 텐데 이게 또 변칙적으로 꼼수를 하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준 영장 판사 자체가 그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이죠. 이순형. 거기서 그 영장 판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 거기 또 맞춰가지고 또 냈을 텐데 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자파 판사가 있는 거기다가 다시 이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예, 아직 그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불확실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하면은 나가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장이 뭐 발부가 되면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되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또다시 아마 청구를 할 겁니다. 이재명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좌파 커넥션 아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 2021년 그때 문재인 때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공수처 설립 이래 첫 번째 피의자 구속입니다. 그동안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뭐 그 영장도 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되고 실적 제로입니다. 실적 제로. 이 성공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도 없고 법도 모르는 공수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공수처가 지금 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이죠. 청구를 한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내란 혐의의 정당성이나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 다투겠다. 기소도 못하는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하듯 영장을 청구하는 건 자세하기 어렵다. 원래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자판판사가 있고 자파 영장 판사가 있는 그곳에다가 신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 뭐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실시가 되면은 그러면 이것도 몽땅 특검으로 넘겨야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던 것들을 특검으로 넘기고 그러면 신병도 넘기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럼 특검에서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망신주기식 위법성, 불법성이 있는 이런 절차를 지금 또 오늘 또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일단 이게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 뭐 영장 실질심사에는 아마 변호사들은 나갈 겁니다. 계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내란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이 입장을 지금 꾸준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실질심사의 쟁점이라면 쟁점이 될 텐데 지금 하나 또 우선고리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수처가 만약에 대통령을 구속한다면은 구속기관이라는 게 있죠. 구속기관이라는 게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이제 신청을 하면 경찰 단계가 있고 검찰 단계에서 검찰이 한 20일 동안 해서 기소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럼 구속 기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그 며칠 동안 그 신병을 확보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검찰은 10일 해서 그 20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공수처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기소를 하는 그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20일을 또 10일을 떼줬습니다. 자기들끼리. 10일 하자.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기소를 하려면은 검찰로 넘겨야 되죠. 검찰도 좀 조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공수처 10일, 검찰에서 10일. 이것도 꼼수로 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이것은 거기다가 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럼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하죠.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이게 꼼수로 그까지 가기 위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 체포영장, 수색영장도 청구를 하고 지금 구속영장도 청구를 하는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은 재판정에서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이 수사를 이렇게 거의 뭐 강압적으로 막 하면서 나중에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하려는 그런 전체적인 커넥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전이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자, 제가 오동훈 지금 그 공수처장 이재명 행동대장으로 변신한 오동훈의 윤석열 대통령 배신 비스토리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지난달 5월에 오동훈 공수처처장에 대한 그 인사검증이 있었습니다. 인사검증이 있었는데 그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했죠. 그런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해보고 오동훈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다. 이런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 검증 결과를 제쳐두고 직접 오동훈을 지명을 했다. 그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동훈과 또 다른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오동훈은 민정수석실 검증 결과 하자가 많다, 부적격자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채택을 한 거랍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민정수석실에서 당시에 공수처장 후보를 검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를 대상에 올려놓고 검증을 했는데 이중 오동훈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하고 다른 후보가 더 낫다는 내용이 담긴 검증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증한 그 민정수석실에서 한 것을 그냥 제쳐두고 오동훈을 선택을 했다. 왜 선택을 했을까요? 오동훈은. 하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오동훈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또 검사 출신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은 뭐 검찰공화국 한참 막 그렇게 떠들 때죠. 그런 부담이 있어서 판사 출신을 택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일단 검증 과정에서 세평 조사를 하고 변호사 시절 나왔던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렸는데 이 오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했다. 그때 이 하자가 뭐였냐 하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배우자를 본인이 로펌을 할 때 이 위장 채용을 해서 5년 동안 2억 원을 뭐 급여를 줬다. 그리고 딸의 부동산 편법 정여 문제도 있었고 많이 그때 불거졌죠. 심지어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에게 당시 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이 300만 원
정치 자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때 본인이 현직 판사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는 뭐 자영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을 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줬다. 이런 것들로 해서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런 것들도 검증을 하면서 부적격 사유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별다른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문재인 때 만들었던 공수처 이 역할이나 이 조직 운영 이런 데 대해서 비중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검사 출신을 하면은 또 말이 있으니까 그냥 판사 출신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력도 없고 하찮은 조직으로 봤습니다. 그때 공수처에 대해서 이 전문성과 실력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저 조직, 저런 조직에 엘리트가 가려고 안 한다. 그리고 3류, 4류 검사들이 간다. 이렇게 공수처를 아주 낮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판사 출신을 갖다 앉혔는데 지금 오동훈이 이렇게 일종의 배신을 한 것이죠. 본인의 업무를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권한 밖의 일들을 하고 있죠. 내란죄 수사건이 없는데 그 직권남용죄 수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 꼬리에 관련된 수사건이 있다고 해서 몸통을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던 것을 다 이첩을 하라고 그러면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첩을 받아가지고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너무 영장 집행권을 뭐 경찰에게 줬다가 경찰에 안 받은 거 다시 가져오고 이 소동을 벌인 끝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도록 한 게 오동훈입니다. 오동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뭐 한 건 했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자기들이 억지로 맡아서 체포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에 주요 사건에서 사실상 성과가 전혀 없다. 그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다. 그동안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 그리고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나 받았는데 5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손준성 전 고검장의 고발 사주 이용. 근데 이것도 2심에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실력 없는 법을 모르는 그런 공수처에서 지금 일을 이렇게까지 몰고 갔는데 그 우두머리인 오동훈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개인적인 배신도 배신이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그 재판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오동훈은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해서 국회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니까 해당되느냐 이렇게 유도 질문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니까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 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입맛에 맞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지금 공수처를 이끌고 있고 오늘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죄로 고발을 했죠. 내란죄로 고발을 했고 오늘 한 여론조사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공수처 폐지를 해야 된다.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이 44.4%, 공수처 폐지의 찬성이 44.4%가 나왔습니다. 폐지하면 안 된다는 39.2, 그거보다 더 많이 이 43.4%가 공수처를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나올 정도로 공수처가
사실상 직권 남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오늘 청구가 됐고 내일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 심사 내일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진행되는 걸로 방금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순형은 아니네요.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합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내일 2시에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서부지방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신문은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당직 법관이 또 맡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장 판사는 그때 2사람이 있었는데 당직 법관이 토요일에 맡는 것 같습니다. 서부지법은 심사를 통해서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하는 편지인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취임사,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그동안 이제 국민들에게 들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취임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뭐 대국민 담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반국가 세력. 그리고 결국은 계엄령 선포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반국가 세력의 국정마비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세력의 커넥션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